자, 이제는 저희 영상팀이 라이브를 끝내고 시승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승 부분은 신승영 기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오늘 사실 쌍용차 신형 코란도 출시에는 라이브를 통해서 전승영 기자가 했었는데요. 물론 뭐 전승영 기자가 찍는 이제 보는 코란도와 제가 보는 코란도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이 차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시된 쌍용차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8년 만에 신차가 출시됐어요. 2011년도에 코란도 C가 출시되고 지금 그 사이에 페이스리프트 2번,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변경 1번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2011년도 코란도 C가 나왔을 때 꽤 잘 팔리던 모델이었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2.0 엔진에서 2.2 디젤 엔진으로 바뀌면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뭐 배기량이 높아지면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으로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경쟁 모델보다 좀 밀렸던 측면이 있는데요. 신형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1.6 디젤과 6단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뭐 6단 아이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다른 쌍용차 모델에도 적용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좋다라는 것보다는 요즘 최근에 추세가 뭐 DCT, 고다다나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경쟁 모델보다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어나다는 말은 못 드려도 뭐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볼리와 비교했을 때 토크나 마력이 조금 더 높고요. 경쟁 모델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대등한 수준, 마력은 동일하고 토크는 아주 살짝 더 높은 수준,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6 디젤 단일 모델로 출시됐는데요. 차후에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직선에서의 가속력 뭐 무난해요. 변속기 반응도 그렇고 엑셀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무난하다. 한 이 정도 수준이면 일상생활에서 주행하시기에 무난하게 타실 수 있어요. 주행 모드가 노멀 외에도 스포츠 모드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조금 더 뭐 엔진음이 커지고 약간 RPM이 고정되어서 RPM에 따른 반응이 조금 더 개선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폭발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적당히 소리라든가 이런 엑셀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지는 건 있어요. 노멀과 스포츠 모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 조작으로만 두 가지 주행 모드가 지원되고요. 요 아래 윈터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으로 꾹 버튼을 오랫동안 잡고 계셔야 윈터가 설정이 됩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살짝 생각보다는 살짝 밀리는, 전반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쾌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무난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살짝 큰 거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이 좀 작으신 분 아니면 뭐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는 요 스티어링 휠이 좀 큰 건 아닌가, 조금 더 작았으면 어땠을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기존의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토글식이었거든요, 기어 변속이. 근데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매뉴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불만을 좀 줄이실 것 같아요. 일종의 마케팅 용어죠. 자율주행 레벨 5단계 중 2.5단계다 라고 하는데 2.5단계 사실 없어요. 3단계면 3단계고 2단계면 2단계지 굳이 뭐 2.5단계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좀 생소한데 자율주행 레벨 2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라든가 현대 스마트 센스를 통해서 옵션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요번 코란도의 장점은 기본 최하 엔트리부터 고로 관련된 안전주행 운전자 보조, 안전 편의 사양들이 기본 장착돼서 그 점에서는 뭐 칭찬할 만하다. 요 점에서는 칭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긴급 제동, 그 다음에 전방 추돌 경보, 차선 이탈 방지, 그 다음 운전자 부주의 경보, 앞차 출발 경보, 이러한 기능들 안전 부분에서 다른 경쟁차들이 옵션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기본 트림부터 지원하는 거는 좋은 굉장히 장점이고,
다만 아쉬운 점은 블레이즈 콕핏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하려면 그 위에 두 번째 중간 트림부터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중간 트림이 2,500만원 정도, 거기에 블레이즈 콕핏이나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간 옵션들을 추가할 경우 한 2,800만원 정도인데 2,800만원이면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위에 조금 바라는 게 많다, 요구하시는 게 많다는 분들은 고민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전에 기존의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부족한 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레이더라든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잘 되어 있다. 훨씬 더 상위 모델인 렉스턴과 비교해도 운전자 보조 기능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다 라고 비교해도 표현을 드려도 뭐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기능을 켜서 지금 작동을 해 볼게요. 지금 100 정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너 구간에서도 이렇게 틀고 있죠. 이렇게 핸들을 잡으시오 지금 경고가 떴어요. 뭐 이 핸들을 잡지 않으면 이제 이 시스템이 꺼지겠죠. 앞차가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고 제가 핸들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그 전에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장치, 최신 안전장치나 편의장치는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기능들,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는 동급에서 진짜 이 정도 국산차 동급에서는 요 가격대에 정말 잘 빠지지 않았나, 잘 빠졌다고 생각해요. 기존 코란도 C의 단점 중에 하나는 소음 및 진동이 좀 심했었어요.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음이 잘 억제되지 않고 좀 불쾌한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 신차 같은 경우에는 로드 노이즈라든가 풍절음이라든가 불쾌한 엔진음을 잘 억제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MVH 제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블레이즈 콕핏이 적용되는데, 지금 10.25인치 중앙의 계기판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요.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뭐 속도계 중심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고, 운전자 시인성은 굉장히 좋은데 센터 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 위치는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요 부분의 위치를 상단부에, 센터 페시아 위치 상단부에 위치하거나 플로팅 느낌을 많이 해서 시야 이동을 많이 하진 않는데, 요 부분이 좀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운전자 시야의 이동이 좀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더 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게 좀 아쉬움이에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2분할, 5대5 2분할이 가능합니다. 뭐 내비게이션 외에도 이렇게 기능들, 여기 베젤 부분이 두꺼워서 그렇지 뭐 요 부분은 9인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다 되는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기능들이 다 지원되고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니 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이 약간 하단부에 위치해요. 여기 보통 많이들 위치를 익숙한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생소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지지감을 보여주고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장시간 운전해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시트 포지션도 저는 뭐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전방에서 시야는 굉장히 탁 트여 있다. 옆부분이라든가 앞부분에서 시야는 굉장히 잘 트여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기 때문에 SUV로서의 시인성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무난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각도라든가 이렇게 좌우로 보여지는 각도들, 사이드 미러의 크기도 적당히 잘 빠져 있고, 룸 미러를 통해서 보여주는 후방 시야도 탁 트여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그 출시의 라이브 때 티볼리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주행감은 티볼리보다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성이라든가 차체 강성도 좀 더 단단하고, 티볼리는 사실 토션빔인데 이거 멀티링크라서 차선을 바꾸고 차선을 다시 바로 복귀했을 때도 이제 굉장히 차체를 좀 티볼리 대비 잘 잡아주고, 롤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준수하다. 요 차급에서
경쟁차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준수한 움직임, 스티어링 반응이라든가 뭐 부드럽고 무난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쌍용차는 약간 투박한 맛 아니면 뭐 거친 맛 이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8년이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탄생한 이 신형 코란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쌍용차도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차를 만들 수 있다. 현대기아라는 거인을 따라잡는 경쟁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형 코란도에 대한 외관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이브를 통해서 대략적인 느낌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조금 더 저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인상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느낌, 뭐 티볼리의 느낌도, 상단부는 티볼리의 느낌도 나고 하단부에서는 뭐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들의 그러한 디자인 특징이 살짝 느껴지긴 해요. 저는 잘 어울려졌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들은 헬스를 한 티볼리다, 어떤 분들은 뭐 티구안을 닮은 거 아니냐, 심지어 뭐 람보르기니의 느낌도 난다 라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디자인, 전면부 디자인은 잘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를 실제로 보신다면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이라든가 카리스마라든가 볼륨감들 좀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부에 왔을 때도 이러한 C필러 부분의 직각적인 느낌이라든가 이러한 느낌들도 잘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의 후면부로 넘어올게요. 후면부는 전면부의 직선적이거나 이러한 강인한 느낌이 후면부에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한데, 이러한 숄더윙 느낌, 크롬이 좀 두껍고 이게 좀 과하지 않나. 디자인 포인트가 너무 테일램프도 그렇고 요 곳곳에 요 부분 요러한 방향지시 등이라든가 요러한 요 부분들 디자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느낌? 전면부 대비 후면부가 조금 더 심플하거나 직선적이고 강인한 느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앞뒤 부분이 약간 안 맞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트렁크 부분에서 봐야 될 거는 요 안쪽 히든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도 뒤쪽으로 넣으면 꽤 깊숙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뭐 긴 골프채라든가 우산 같은 걸 놓는데 이렇게 이 공간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요 밑에 부분에서는 뭐 딱히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요 양쪽에 이렇게 넣으면 풀플랫이 되겠죠. 풀플랫 공간은 뭐 꽤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깊이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 공간 한번 따져 볼게요. 이제 생각보다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발도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넉넉하고 시트 각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크게 깊게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2단계로 조절된 열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컵홀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는 220V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220V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좀 많이 야외에서 쓰기 때문에 220V가 지원되는 거, 아니면 뭐 청소를 할 때 노트북을 충전할 때 좋은데 220V만 있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220V 옆에 USB 단자도 하나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뭐 요것만 있는 것보다는 두 개 다 같이 되면 더 좋았을 테니까. 앞좌석으로 가보시죠.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요까지만 되는 게 더 이상 앞으로 나올 경우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여기 하나 정도, 여기 수납 공간이 있고, 제가 핸드폰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LG V30을 쓰고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파킹 모드에서 이 기어 노브에 걸리기 때문에 핸드폰은 좀 불편할 것 같고, 키 정도? 이 부분, 여기는 진짜 깊어요. 여기는 손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파킹에서 뒤로 갈 때는 괜찮은데 이게 좀 되게 딱딱 걸린다고 해야 되나? 요런 느낌은 좀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 요 재질들은 지금 햇빛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좀 잘 남는 소재,
여기는 조금 소재가 요 부분 다 다른데, 요 부분부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요 부분은 조금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여기 소재도 다르고 여기 소재도 다르고 여기 소재도 다 달라요. 보이는 부분은 좀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좀 저렴한 소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막 소재가 다른 소재들끼리 막 섞여 있으니까 약간 조잡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음질, 저희 음악 테스트용 USB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막기가 들었을 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무난하다. 근데 다른 거는 옵션들을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해놨는데, 오디오 부분에서는 옵션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옵션으로 가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쌍용 코란도 출시 행사 라이브에 이어서 간단한 시승을 진행해 봤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승 동안 저희가 대략적인 상품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주행 성능을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본 이 쌍용차 코란도, 신형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고, 주행 성능에서는 무난한 주행 성능을 갖췄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프로드라든가 아니면 좀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다양한 평가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